정부가 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는 그대로 둔 채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내용은 뭘까요? 지구생활백서, 오늘도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그동안 여러 차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해는 됐어요. 네.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네. 이걸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기본계획 또 이번에 어떻게 수정돼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진행자님께서는 이해를 이제 하셔서 다행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니 뭐 2050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도 했는데 기본 계획은 또 뭐야 이러실까 봐서. 그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을 0인 상태로 만들겠다. 네, 순배출량 0이고 순배출량, 우리가 이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 이런 것도 이제 선언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계획이 담긴 게 이제 어제 나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이걸 얼마나 줄일지 또 여기에 돈은 얼마나 들고 그걸 또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커다란 밑그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계획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요번 우리가 먼저 2030년에 40%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그 선언을 했던 게 앞선 그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네네, 요번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기본 밑그림을 요번 정부가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 발표한 내용이 약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문정부 때 했던 것과 같은 점은 뭐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0% 줄이겠다. 그 목표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치는 똑같다. 네, 똑같아요. 어제 정부가 이제 브리핑에서도 뭐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있게 그 목표는 준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탄소중립위원장이 그 지난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한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40%라는 목표가 사실은 되게 힘든 건데 이거 일단 지켜는 드릴게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일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2030 감축 목표를 이제 NDC라고 하는데요. 이 NDC를 우리가 뭐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파리 협정에 따라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파리 협정에서 NDC를 규정하기를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반영할 것. 그리고 차기 NDC는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보여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NDC는 도전적인 게 맞고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전 정부의 목표를 받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좀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대책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율 대신에 원전 비율을 늘렸다.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NDC와 그러니까 기존 문정부 때 NDC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산업계가 줄여야 될 감축량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NDC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14.5%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쟁점이 됐습니다. 산업계에서 그동안 이거 너무 과하다. 우리 못한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수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앞서서 지난주에 산업부문 감축률이 14.5가 아니라 5%로 확 내릴 거다. 막 이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까지도 이걸 갖고서 과연 몇 %까지 낮출 것인가 굉장히 경론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11.4%로 결정이 됐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줄인 게 그럼 다른 곳에서 이 산업부문 줄어든 양이 그래서 800만 톤의 짐을 덜었거든요. 그럼 그 800만 톤을 우리가 전체 40%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동일하니까 이걸 다른 부분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 이거를 두고서 이제 끝까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한 절반 정도는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부문이 절반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가져갔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국제 감축이라는 게 뭐예요? 국제 감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즈베키스탄의 매립지 발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땅에 쓰레기를 묻으면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메탄은 온실가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온실가스로 이제 되지만 얘를 사실 잘 모으면 이거를 뭐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연료로도 쓸 수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잘 모아서 쓰면은 우리가 대신 화석연료를 어디서 갖고 와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축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잘 활용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감축량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포인트 얻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외 온실가스 감축량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그걸 이제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근데 산업계 책임만 이렇게 줄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뭐 친기업 이런 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최근에 등장했던 하나의 그 변수가 있는데요. 샤인 프로젝트가 또 이제 뭐 여기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샤인 프로젝트요? 네. 지난번에 빈살만 왕사자가 왔을 때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S-오일이 울산에다가 9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네. 요게 국내 석유화학 업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름 자체가 석유화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이 단일한 프로젝트에서만 배출되는 게 이제 한 뭐 몇백만 톤이 나올 거다. 아니다, 1,000만 톤도 넘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그 NDC 부문 조정하면서 산업 부문에서 덜어낸 그 감축량이 8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일 프로젝트에서 막 1,000만 톤이 더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막 우리 NDC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배출을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전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원전을 그러니까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24,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30% 이렇게 이제 비율을 2030년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요번 정부에서 NDC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요. 원전을 32, 그다음에 신재생을 22 이렇게 이제 바꿨던 거거든요. 그 비중을.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대폭 낮췄다. 네. 이제 그렇게 바꿔 놓은 거를 요번 기본 계획에서 그대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NDC에서도 이제 원전 32, 신재생 뭐 2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요렇게 숫자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사실 그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에 밝힌 그 NDC에서 밝힌 거랑 이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계 부문을 그 배출 부담을 줄여주려면 에너지 쪽에서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가만 그 내용을 보면 요번에 이제 새로 발표된 걸 보면 그 원전인 32%는 동일해요. 근데 신재생 비중을 22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신재생 분야에서 더 줄이겠다.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춰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원전을 늘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전은 이제 기술적으로 더 늘릴 수가 없고 이게 2030년 목표잖아요. 근데 원전은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해도 사실 2030년까지 못 짓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관건은 그럼 22 더하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알파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정부가 대답한 걸 보면 네. 뭐 태양광, 수소 이런 걸 활용할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11차 이 전력수급 계획은 2년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계 숙제를 에너지 쪽에 넘겨준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은 2년 뒤에 공개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줄이면서 했던 말이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22% 이것도 되게 힘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번에 NDC 수정안 만들면서는 22%보다 더 늘리는 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금방 어차피 뒤집을 거였으면 어떻게 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다시 가능해졌는지 몇 달 만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도 뭔가 국민들께 큰 이렇게 대선 때 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걸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현실과 여러 가지 뭐 이상과 좀 동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문제 그렇죠. 부딪히니까 지금 조금씩 수정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 아닌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모습들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국제 감축이라는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례 한 곳을 들었는데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뭐 해외에서 줄이는 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 현재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최초 사례예요. 올해 1월부터인가 시작돼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국제 감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산업계에서 800만 톤을 가져와서 절반을 에너지, 그다음에 절반을 이 국제 감축으로 이제 이렇게 배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 감축이 과연 믿을 만한 우리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 교토의정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교토의정서 체제일 때는 선진국만 감축하면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다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NDC 요번에 이 나온 내용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그 저탄소 사회로 가자고 하면서 그냥 외국에서 쉽게 돈 주고 사오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받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정말로 정부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감축량을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축량을 팔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다 나 줄이기도 바쁜데 이걸 떼내서 다른 나라 줄 여력이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더군다나 이 국제 감축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너네끼리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유엔에 정해진 틀이 있어요. 파리협정 그 6조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이 나와 앞으로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정될지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 산업계에서 넘어온 감축량의 거의 절반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 정부가 되게 이 NDC 막 조정하면서 내세웠던 게 달성 가능하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것이 바로라고 하면서 되게 비현실적인 안으로 자꾸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 그거네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가는 과정 경로가 달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늘 2050 어쩌고 2030 어쩌고 하니까 뭐로 가도 그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온실가스는 누적이 돼요. 자꾸만. 대기 중에 오래 머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배출 많이 하다가 2030년에 뚝 떨어뜨리는 거랑 천천히 줄여가는 거, 계속 줄여가는 거랑 그 누적 배출량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2030년에 가까워야지 비로소 배출량이 줄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배출 경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그 경로를 보면 그 중에 줄여야 될 것의 한 16%만 2023에서 2026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기간에 줄여야 되는 게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4%는 2027년 이후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다음 정부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만약에 경제로 가서 일종의 경제 장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환경 규제 지키지 않으면 우리한테 팔지 마, 들어오지도 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의 대응은 왜 이렇게 늘 미적미적한지 네. 구체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약간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슐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